자, 김민석 전 예. 국방부 대변인 예. 연결돼 예, 있는데요. 예, 그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별세했는데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했어요. 네, 사실 저는 아직 젊은데. 맞습니다. 68세지 않습니까? 네. 55년생인데, 1955년생인데, 이분이 뭐 사실 건강이 아주 좋아 보였거든요. 그 네. 나이에,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도 68세면 정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뭐 네. 전혀 이야기 없이 돌아가셨다는 부분은 좀 사망에 별세했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중국의 주요 뭡니까 우리 같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속 해임을 당한 걸 보고 있으면서 예. 중국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계속 봐왔는데 네. 드디어 이제 리크창 전 총리까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보도를 보니까 중국 상황이 매우 심각한 분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건 뭐 리크창 남바 2라고 불리워졌는데 정적을 제거하는 차원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리크창은 사실은 시진핑이 안 됐으면 리크창이 아마 이 주석이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네, 본래 리크창이 굉장히 뛰어나서 올라왔는데 네. 갑자기 당시에 그 내부에 이제 중국 내부에 태자당이라고 있고 네. 상하이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 주석을 밀어주면서 리크창이 이 2008년 그 어간에 이제 네. 밀려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리커창은 2013년부터 총리를 하면서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총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좋았죠, 중국 경제가. 네, 네. 사실 인기도 좋았습니다. 네. 좋았는데 이 리커창은 이제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에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민생도 살려야 된다라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죠. 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했죠. 네. 호응을 많이 얻었죠. 예를 들면은 2020년에 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기자회견에서 네. 리 전 총리가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 인민 6억 명의 월 수입은 겨우 1,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밖에 안 된다. 네. 이 돈으로는 집세 내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세계가 깜짝 놀라도록 했죠. 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는가? 네.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했고 시진핑은 사실 그동안 샤오캉이라고 해서 소강이라 하는데 우리 네. 말로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에 대해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에 대한 이제 리크창의 정면 반박이었죠. 그렇죠. 또 이제 작년에는 이 중국의 그 경제 상황이 2020년 우한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여겼어요. 예. 그래서 방역 지상주의가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주석은 지금 1인 지배체제를 완전히 구축했는데 이 리커창이 눈에 가시겠죠. 그렇겠네요.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리커창이 이제 그만둘 때 네. 그러면 작년 3월에 이제 퇴임했는데 네. 올 3월에 이제 그만뒀는데 중국 항공청 직원들과 작별 인사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그것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말은 제갈량이 유비가 죽은 이후에 이제 8번째 북벌에 났으면서 남긴 말을 예. 인용해서 쓴 거거든요. 예. 무소위 절대 권력을 장악한 중국 지도부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는 말이죠. 네. 네. 근데 이 발언이 중국 인터넷 검열 시스템에 의해서 SNS에서 차단됐습니다. 예. 하지만 해외에는 이미 뭐 확산된 이유죠. 예. 네.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좋지 않죠. 예. 예.
얼마 전에는 지금 건설 경기는 완전히 죽고 있고, 그래서 큰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2위 업체도 부도 나고 뭐 그런 네. 게 나왔었죠. 네. 부도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물론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반도체라든지 주요 핵심 기술들은 중국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 체제가 가겠느냐는 의심도 있지만 시진핑 끝까지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네, 내려오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북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 북한이 그걸 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고요. 네. 더구나 러시아에 탄약을 1,000량 열차 그 1,000대를 보내준 거지 않습니까? 아, 탄약 열차 1000대분이니까 1000대분을 엄청난 보내줬죠. 건데. 예. 엄청난 거죠. 북한이 그거 보내주고 전쟁 치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걸 보내주면서 뭐 전술 핵무기라든지 또 뭐 ICBM 발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더 확대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어서 네. 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한반도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네요. 중국이 그러니까 독재가 제대로 스무스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게 정적들을 뭐 제거한다는 거겠죠. 그러겠죠. 민심도 하수상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중국이 이제 사실 그 어떤 정적을 제거하고 나면 그 정적 혼자만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많은 그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람 또한 그 사회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언제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할까 하고 마음속 깊이 묻고 대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겠죠. 올라오면 또 자르고 올라오면 또 자르고 이런 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는 같은 예.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이 그 거대한 중국이 그 억압에 의해서 이리 튀어나오고 저리 튀어나올 때 지금 여러 사람을 제거했는데 그 제거가 돼서 안정화됐느냐가 문제인데 안정화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데 리커창이 경제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리커창 제거하고 경제가 더 나빠지면은 그 책임을 시진핑한테 돌리고 인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쯤 가려면은 네. 사실 정말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생겨나면. 밀란이 일어날 정도인데 그런데 그러면 세상이 바뀌겠죠. 예. 예, 전쟁에 가까운 상황을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런 그 국민의 중국 인민들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과거의 전쟁들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5년쯤부터는 남중국해에서 분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야, 리커창 제거로 인해서 이게 그걸 돌리려고 북한을 뭐 종용한다든지 북한이 위험한 상황으로 될 수 있겠네요. 오판 상황으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금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커창이 갑자기 심장병 발생했다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 무슨 중국은 독약을 잘 쓰거든요. 근데 그 독약은 순식간에 그 심장이 멎는 그런 독약들이 많답니다. 근데 최근까지 아주 건강했거든요. 건강했는데 68세. 중국 정치인들은 다 뭐 70세, 80세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적 제거라고 보여지는데 정적 제거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진핑 체제가 굳건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불만들이 쌓이니까 그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근데 중국은 경제가 어느 정도 그동안에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밀란 제2의 천안문 사태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같은 것도 억제하고 있었는데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건데 경제 사령탑이 리커창 총리였는데 리커창 총리가 10년 넘게 중국 경제를 잘 이끌어왔는데 리커창이 물러나면서 지금 요즘 경제가 안 좋아지거든요. 시진핑이가 다시 말해서 영구 독재 체제로 가면서부터 경제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야 리커창 제거해서 시진핑이 너 독재하려고 중국 인민들 경제를 망가뜨렸어? 이렇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소수민족 독립운동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또 일어날 수 있고 이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벌써 해외 직접 투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80 몇 %가 뭐 빠지고 전년 대비 그렇게 빠졌다는 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돈이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서 경제가 중국 특히 경제가 위험하면 집권 체제가 위험해지거든요. 그 위험을 그럼 리커창이 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내 시진핑의 권력이 위험해지는데 리커창이 뜰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 사령탑이었는데 중국 국민들의 아주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제거한 거 아니냐는 분석들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중국이 지금 위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을 손보려고 계속 손을 봐왔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좀 패권을 노리니까 1등 입장에서 2등이 자꾸 패권을 노리면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손을 봐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손을 많이 봐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리커창이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다. 그러면 중국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봐집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심상치 않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인 게 여기에서 이 심상치 않은 거를 지금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도 분석했지만요. 이분이 이제 이런 쪽의 전문입니다. 이걸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뭔가 도발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도발은 안 해도 김정은을 꼬셔서 도발하게끔 하고 뒤에서 후방 지원이라든가 이런 작전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대만 공습이랄지요. 대만 공습하게 되면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게 되거든요. 미국의 힘이 분산되니까 그러면 대만을 시진핑이가 공격하면은 중국이 또 김정은을 꼬셔서 김정은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미국의 힘을 이쪽 저쪽으로 다 빼게끔 지금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금 경계해야 되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거 지금 지상군 투입 이거 있죠. 지금 공습했다는 얘기 나와죠. 그런데다가 시진핑이가 자기가 국내 정치로 불안하니까 정적 제거하다가 더 민심이 흉흉해지면 외부로 뭔가 돌리려고 대만이라든가 북한에 잘못된 사인, 오판을 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이 여기도 손보다 유럽, 우크라이나전, 중동, 그다음에 여기 대만, 북한 이러면 미국의 힘이 분산되니까 시진핑이라든가 김정은은 그걸 노리고 아무리 미국이라도 힘이 저렇게 분산되면은 찬스다 이렇게 하고 덤벼들 수 있다는 거니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좀 잘하고 예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리커창 제거가 그냥 남의 나라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뭔가 보도가 또 속속 나오겠죠. 예의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